그 위에다 이쪽에다 껴갖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지만 않아.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서 있나요? 여기에 좀 스티커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앰프가 밑에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놓고 앰프 들어가 있고 앰프가 올라가 있으니까 바람이 크기는 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는 폴대를 넣어야 되는 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벤치깡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케이블 자체가 제가 하나 안 가졌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벤치를 우리가 만들 때 일단 크레인 벤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는 이렇게 뭐 비압착식은 여기가 손잡이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고 압착식 이 크레인 벤치는 여기가 노란색이에요. 손잡이가.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여기 보면 압착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착 단자가 있는 게 압착식이라고 그러고, 이게 없고 이 부분이 홈 부분이 다 꽉 차 있는 게 비압착식인데, 처음에 벤치를 사고 노란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압착식이었을 경우 벗겨내고, 그 다음에 뭘 준비를 하냐, 이게 여러분들 중에 이게 이제 뭐 CNCV 케이블이냐, 뭐 CNCV 오더블 케이블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CNCV보다 더 얇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이게 FCV입니다. 그냥 FCV 66 케이블이에요. 6600V의 케이블인데, 이게 지금 까는 겁니다. 까는 거고, 요렇게 요 정도 길이, 지금 대략 길이가 보시면 그 벤치 손잡이를 이제 사신다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뭐 2cm 정도를 해달라 이러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손잡이 이 길이가 줄자가 좀 썩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손잡이의 길이가 됐을 때 24cm, 뭐 25cm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이것만 보내달라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1차적인 작업이 이제 이 케이블을 제가 좀 많이 사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벤치 깡이 들어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재상에서 메다로 절대 안 팝니다. 1m, 뭐 5m만 파세요. 5m까지는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5m까지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샀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벤치 의뢰가 들어올 것 같아서 이제 많이 사놨는데, 85,000원에 5,000원 택배비, 그리고 뭐 조금 더 뭐 제주 산간 지역이나 그런 데는 좀 더 비쌀 거예요, 아마 택배비가. 아무튼 간에 제주도에서 들어온 건 없는데, 요거 재료비, 그 다음에 벤치 가격, 우리가 뭐 다른 지역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45,000원, 45,100원 이렇게 받는데, 논산이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 자재상을 가면 45,000원, 뭐 45,100원 이러는데 100원은 떨어져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재료비, 그 다음에 또 용접하고, 거기에 또 철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산 볼트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철근으로 때웁니다.
철근을 떼우는데 철근도 이제 또 구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철근 또 그 가격이 들어가고, 내가 스라브를 탄다고 하면 거기서 좀 갖고 오면 되는데 뭐 스라브 탈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근 가격, 뭐 또 공인비, 뭐 이건 뭐 남자고 하는 거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거두절미하고, 일단 이 케이블을 대략 한 25cm 정도를 자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외피를 저는 이제 이만큼씩 잘라서 외피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대충 길이를 재서 메다로 잘라서 메다로 벗겨냅니다. 이제 그러면 메다를 자르면 이거 하나에 25cm가 나온다. 그러면 5자루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5자루가 나오는 그 길이만큼 1m 뭐 20 정도, 그 정도를 자르면 22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m, 아니 1m 한 50 정도 자르면 깎이고 뭐 해서 대충 뭐 24cm, 5cm가 나와요. 그리고 야를 이렇게 이제 외피를 벗겨내죠. 외피를. 그리고 여러분들 케이블을 깔 때 우리가 이렇게 까시는 분들 있죠. 저도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까는데 이거는 서툴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찌릅니다. 여기를 툭 튕겼을 때. 그리고 얼굴 가까이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이쪽, 이걸 이렇게 까더라도 야가 튕겨서 나와도 어차피 손은 우리가 이게 튕겨 나오면 이 힘이 이렇게 끄는 힘이기 때문에 이 옆에를 두고 긁으면 내 몸을 찌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정면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내 몸 옆으로 안 다치게끔, 이게 긁다가 툭 튕겨 나와도 안 다치게끔 그렇게 해서 옆으로 깝니다. 이렇게 이제 튕겨 나오면은 다칠 일이 없어요. 이렇게 꼭 초보자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가까이 대고 배나 가슴에 대고, 그러면 여기서 튕기면 겨울이니까 옷이 두꺼우니까 안 다치지만은 여름 같은 경우는 옷이 얇으니까 그냥 찌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겨내고, 외피를 이제 이렇게 벗겨내면 부푸름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게 부푸름 테이프. 이게 이제 물에 젖으면, 이게 지금 물에 한쪽이 젖어 있는데 여기 안 젖어 있는 쪽은, 이쪽은 이게 뽀송뽀송해요 지금. 근데 불어있지도 않고. 근데 여기 물에 젖어 있는 쪽 보이실 겁니다. 이 물에 젖어 있는 쪽은 이 부푸름 테이프가 약간 좀 말 그대로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부푸름 테이프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 차폐층이 나옵니다. 차폐. 이게 내나 이게 접진 거예요. 접지고 차폐층이 나옵니다. 이게 구리예요. 차폐층이 나오면 이제 이거는 이게 왜 접지냐라고 하시는데, 여기다가 우리 쉽게 말해서 원래는 편조선이라고 그러죠. 편조선. 근데 본딩 점퍼 트레이 접지, 그거를 우리 이제 지중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거를 단말 처리를 할 때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편조선을 대고, 그러니까 그 트레이 접지 전문적으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편조선을 대고 여기다가 바인드를 감아서 바인드 처리하고 이제 그 편조선 가지고 접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폐층을 벗기고 나면 안에 또 이렇게 이제 까맣게 이렇게 또 이런 부푸름 테이프가 또 나옵니다. 이게 요것 이제 이 케이블 보호용이죠. 이게 요렇게 또 테이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이거를 제거를 하고, 그러면 또 까만 게 나옵니다. 자꾸 깔수록 까만 게 나와요. 그럼 뭐냐, 이게 이 안에 절연층을 보호해주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외부 반도전층입니다. 외부 반도전층.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중화 시험을 보면 이거를 긁다가 이제 이걸 껍데기를 까야 되거든요. 이거를
칼날로 쓱 그다 요즘에는 이제 기계 장비가 다 학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교육원에 가면 딱 그만치만 넣어서 쭉 당기면 그만큼만 칼이 먹어요. 근데 전에는 내가 쓰는 칼이나 아니면 거기서 쓰는 칼로 이걸 긁어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 긁으면 조금이라도 먹으면 0.0001mm라도 먹으면 그 감독관들은 손이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싹 만져봐요. 만져봐서 까끌까끌하다 그러면 이 절연층이 먹은 거예요. 이 절연층이 먹으면 안에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 가래떡 하얀 거 이게 절연층인데 이게 먹으면 나중에 전기가 투입이 되고 이제 막 하다가 세월이 가다 보면 이 절연층이라 했잖아요. 이게 절연을 시켜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상처가 먹으면 절연층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바글바글 끓어요. 끓어서 뻥 터집니다. 이제 이게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서 바글바글 끓는 거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나중에는 접속 부위가 있다면 접속 부위가 터져버립니다. 이게 이 절연층 먹은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안 보더라도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벤치 손잡이를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이걸 안 먹게끔 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연습을 많이 해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이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제. 그래서 야를 쑥 여기서 꿀팁이 칼로 긁는다. 그러면 칼로 긁을 때 카메라가 제대로 긁을 때 이렇게 그냥 세우고 긁으면 안 되고 이 손가락 여기를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대고 여기를 이 가운데 손가락은 칼날을 받치고 네 번째 손가락은 이 케이블을 딱 대고 그 느낌 그대로 요렇게 손가락을 받쳐주고 칼날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원래는 우리 CNCV 이제 케이블 같은 22,000 투투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를 나눠줘야 이렇게 좀 잘 까지고 2번도 잘 까지긴 까지는데 3번 정도 해야 벤치 손잡이 만들 때 시험 볼 때는 2번만 딱 줍니다. 칼날을. 근데 요것도 2번을 해주는 게 까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나도 반대쪽으로 이제 반대편 넘어가서 이렇게 딱 지지해주고 여기서 쓱 긁어 나갑니다. 이렇게 긁어 나가서 이 끝머리 한 6, 7mm 정도에서 팍 힘을 주고 끊어요. 왜? 이게 25cm면 우리가 벤치를 만들고 나서 아무리 5cm를 떼온다 하더라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끝에가. 그래서 잘라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거를 보시면 제 벤치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 부분까지 덮여줘야 좀 내가 나중에 전기선을 깔 때 이렇게 깔 때 전기가 안 통하지 않냐. 여기가 닳까봐 무서운 거라. 근데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여기를 안 덮어놨지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거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V자가 돼 있잖아요. 벤치 손잡이 부분에 이 부분까지 다 덮어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달라붙는 이 부분을 칼로 여기를 깎아냅니다. 이렇게 이 압착 단자가 벤치 이제 안쪽으로 무는 쪽이 딱 달라붙게끔. 그리고 아까 그 JHLEE님께서 이제 문자를 계속 오셨어요. 벤치를 어디 걸 쓰냐. 그리고 벤치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해서 되냐. 근데 저는 크레인 벤치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뭐 길은 내가 또 벤치는 내가 길들여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옛날 벤치는요 이게 뻑뻑했습니다. 이게 뻑뻑했어요. 그래서 내가 WD 뿌리고 막 이거 전에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있죠. 이거 물에다 하루 담가 놓으면 담갔다가 빼면 놔두면 이제 자연 건조를 시키면 녹이 쓴다고. 녹이 쓰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쇠가 그만큼 달아지기 때문에 뭐 저기 길들이기가 편하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WD 뿌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된다라고 했는데 예전 벤치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벤치는 사자마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아마 그 저 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벤치를 쓰는 사람들이 아마 크레임을 걸었을 거예요, 이게. 왜 벤치가 연장을 힘들게 만들었냐,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요즘 벤치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우리가 벤치를 갖고 다닐 때 이게 딱 이렇게 잡고 놨을 때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 끝까지 딱 탁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떨어지고 막 여기서 이 정도 내려다 만다 그러면 우리가 일할 때 뭘 자꾸 딱 하는데, 이게 이 새끼손가락으로 많이 밀잖아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많이 이렇게 밀어서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게 안 벌어지면, 새끼손가락으로도 잘 안 벌어지면 힘들어요. 이게 이제 힘을 줘서 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부드러우면 살짝만 벌려도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보시고 나서 벤치가, 요즘 벤치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도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WD를 계속 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은 벤치를 이렇게 WD 뿌려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벤치로 뭘 합니까? 우리 이거는 완전 맞는 공구죠. 까대기도 하죠. 이걸 망치 역할이 돼요. 이걸 까대기 할 때, 복스 청소할 때나 이걸 때리면, 이 한쪽으로만 때리면 벤치가 나중에는 손잡이가 먹습니다. 먹어. 그래서 빡빡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로도 때렸으면 또 이 반대로도 또 뒤집어서 또 반대로도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쪽으로만 때리면 벤치는, 이것도 세기 때문에 이 연결 부분 있죠. 여기 벤치 이쪽 손잡이와 이쪽 손잡이 연결 부분, 이 가운데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뭉그러지면 벤치가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여기다가 막 구멍도 뚫어가지고, 피스로 구멍 뚫어가지고 하면 뭐 부드러워진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건 다 개소리예요.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내가 그래가지고 벤치 엄청 많이 해먹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금 전기 일을 12년 13년 해오면서 벤치를 이제까지 썼던 개수가, 물론 초보 때는 터트려 먹기도 하고, 전기 먹어서 쇼트 먹어서 터져 먹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까지 내가 쓴 벤치가 아마 한 10자루 정도? 10자루 정도 될 겁니다. 그 거짓 따지면 1년에 한 자루씩은 뭐 했다고 봐야죠. 근데 뭐 한 달에 막 2자루 쓸 때도 있었고, 잊어먹고 부러지고, 여기다 케이블 껴가지고 발로 팍 끊는 게 있거든요. 케이블 넣고 굵은 빼 이제 가위가 없고 막 이렇게 급할 때, 그럼 갖다도 갖고 뭐 할 때 케이블 넣어놓고 여기다가 발로 여기를 팍 밟아요. 이 주둥아리 딱 밟아주고 이렇게 밟으면 케이블이 끊어지는데, 이 압착식은 까딱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요령이 없으면.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가 일할 때는 제 공구를 쓰는 게 맞아요. JHLE님, 이지훈님, 아무튼 요렇게 자동으로 떠. 이건 내가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좀 꽤 됐습니다. 이 벤치가 꽤 됐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세월에 가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벤치를, 데디님이 벤치는 이게 오래 써가지고 이런 데가 누래진 거냐? 물론 맞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오래 썼기 때문에 여기가 노래지기도 하고 변색이 오는데,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인데, 요게 까면 처음에 이 색깔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색깔이 또 틀려요. 왜 그러냐? 지금 이거 외부 반도전층을 제가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여기를 아까 칼날 깊이 탁 먹은 데를, 이 부분을 잡고, 원래는 일자 드라이버 하나 니빠 갖고 하면 잘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칼로 이제 해도 하도 벗기다 보니까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벌려주면 아까 처음에 먹었던 부분이 한 방 이제 딱 이만큼 뜯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잡고, 지금 영상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영규님께서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카메라로 찍을 때는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찍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글씨가 똑바로 보이는데, 제가 반대로 제 얼굴이 보이게끔 카메라를 놔두고 찍으면 이게 거꾸로 보여요. 그러니까 반전인 거죠. 반전 영상이 되는데, 지금 카메라를 내가 이제 뒤집어놔서 내 얼굴을 안 보고 이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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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주고, 이렇게 뜯어주면 처음에 이제 벗겼죠. 이 부분을 잡고 쭉 벗겨줍니다. 이렇게 쭉 벗겨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잡고 쭉 벗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먹었나 안 먹었나. 우리 손으로 살살 비벼보면 알아요. 이렇게 비벼보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전혀 안 먹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거를 케이블을 수없이도 많이 까보고 또 이거 단말 처리를 수없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색깔이 보면, 야를 보면 색깔이 옥색이죠. 이렇게 깨끗하죠. 어디 흠 하나 없이, 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근데 이 색깔, 이거는 오래된 때도 있고, 야를 지금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색깔이 같이 깨끗하다가도 눌룰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노란 부분. 왜 그런 거니? 안에 보시면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 구리. 요거를 빼내야 돼요. 빼내면 어떻게 빼냐, 16 스틸 파이프가 있어요. 16 스틸 파이프에다가 야를 까기 전에 이 모습일 때 스틸 파이프 16을 놔두고 땅땅 치면 이 도체가 빠집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해본 거랑 또 다르게 해본 거랑 16 파이프를 놔두고 이렇게 해서 빵빵 치는 거 비교했을 때 이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차피 얘는 이제 뭐 이렇게 또 유튜브 하시는, 전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 도체를 다 빼고 넣을 때도 이제 그분은 66 케이블이 아니라 이제 22 케이블을 쓰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깎는 영상까지 나오거든요. 굳이 근데 내가 깎는 거 이 22 케이블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만들었다, 저는 깎지도, 만약에 내가 깎아서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그 가격이 안 나오겠죠. 깎는 게 일이거든요. 콜라병으로 깎는 게. 그래서 토치로 굽니다. 이걸 토치로 살살 구워요. 이걸 굽다 보면 당연히 불을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색깔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칼로 우리 콜라병으로 깐다고 생각하면 되듯이 이렇게 밀면 이 더러운 부위는 벗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쓰세요.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인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똑같이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색깔이라고 봤을 때 누가 봐도 JHLE 님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찍어서. 아, 데디님 벤츠는 세월이 가고 그래서 오래 쓰셔서 우리 색깔이 변한 건가요?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걸 만들어서 오래 전기 일을 했구나. 그래서 색깔이 많이 바랬구나. 요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제 생각인 거라 무조건. 근데 요렇게 가면 인자 막 좀 저기 한 것 같잖아요. 그 느낌상. 좀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어지간하면 색깔이 변해서 보내지더라도 그냥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를 토치로 살살 꽂으면 야가 투명색으로 변합니다. 이걸 너무 오래 구면 나중에 얘가 터져버려요. 그럼 얘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굽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투명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자꾸 돌려가면서 이렇게 살살 구워주면 투명색으로 바뀌면. 근데 미리 하나 할 게 있냐면 뭐냐면 야를 때려주면 이 가운데 게 올라옵니다. 도체가. 아니면 요렇게도 힘들다 하면
드라이버를 하나 대고 이렇게 한번 톡 가운데를 쳐주면 이 도체에 지금 봐보세요. 때리니까 이만큼 나왔죠.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야를 불러 걷을 때 가해 거, 맨 가해 거를 먼저 빼면 절대 안 빠집니다. 가운데 속심, 도체를 보면 가운데 속심이 있어요. 가운데 거를 먼저 딱 빼면 나머지 건 술술 잘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터치로 구워요.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도체를 가운데 걸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세니까 다 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완전히 식혀줘야 됩니다. 빨리 물에 담가도 돼요. 차가운 물에 담가서 빨리 식혀줘야 돼. 이걸 처음과 같이 똑같이 이 색깔이 나오게끔 딱딱해질 때까지 식혀줘야 돼요. 왜 식혀줘야 되냐, 안에도 보면 이거는 그냥 내가 버리는 셈 하나 치고 내가 그냥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에를 보면 까만색이 또 있어요. 이게 내부 반도전층입니다. 야는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를 갈가내야 되기 때문에 야가 다 식어야 돼요. 제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6.5파이 6.5파이 정도 되는 그 길이 가지고 얘를 긁어냅니다. 이렇게 긁어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기가 통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안 긁어도 되는데 이게 긁을 정도 가지고 이게 전기가 통할 정도면 이게 다 터져서 내 손에 닿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터져가지고 그러면 이 손잡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만큼까지 다 까진다 가면. 그래서 이쪽 끝에 요렇게 또 이쪽 끝에 요렇게만 긁어내주면 뭐 가운데는 어차피 이게 피복이 상당히 두꺼운 거기 때문에 전원체가 그래서 전기 올 일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긁어내드리는 거예요. 이거 싹 긁어내요. 긁어내고 요거를 도체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내부 반도전층 야를 갖다가 이제 다 긁어내는 거죠. 그래서 긁어내고 나면 이거 그러니까 알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근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벤치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야를 이건 죽어도 안 빠져. 나중에 구워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는데 그렇게 해서 이 내부 반도전까지 긁어내고 다시 한번 이제 토치로 야를 싹 굽니다. 예, 투명해질 때까지. 그리고 완전 처음 이 도체 뺄 때보다 덜 구워야 돼요. 이때 많이 구워버리면 이렇게 힘들게 다 만들어 놓고 많이 구워버리면 벤치 손잡이에 이거를 낄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약간 달궈서 낄 건데 많이 구워버리면 얘가 넣다 보면 터져버려요. 가운데 이런 데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굽다가 만져봐서 말랑말랑 내가 여기서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됐을 때 야를 더 이상 굽지 않고 얘는 또 그리고 열이 받다 보면 열이 오래 갑니다. 안에까지 이제 전도가 돼서 금방 말랑말랑 해줘요. 그래서 야를 쑥 집어넣습니다. 안 다치게끔 이 끝에를 자꾸 넣는 게 아니라 딱 이 부분이 안 터지게끔 자꾸 쑥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집어넣고 그 전에 자꾸 그냥 순서가 뭐 자꾸 이렇게 갑자기 영상 찍으려니까 그러는데 JHLE님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기 5cm 정도 떼어준다고 그랬죠. 철근으로 떼어주고 여기 이제 용접한 부분을 시하게 해주고 용접할 때는 이 벤치 끝에머리 쇠하고 철근하고 딱 달라붙게 안에까지 쑥 눌러서 쇠물을 녹여줘야 돼요. 그렇게 지져놓고 얘를 시하게 해주고 그라인더로 다 이제 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달궈서 쑥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왜? 이만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나중에 칼로 깎으면 되니까. 그래서 뒤에를 잘 보고, 이 뒤에가 이게 지금 이제 철근을 댔다 쳤을 때 이 뒤에가 끄트머리가 이제 이게 철근 덩어리다, 이게 까만 게 지금 철근이다 그러면 못해도 2, 3cm 정도는 이 끄트머리가 길어야 돼요. 2cm 정도 되고 뭐 3cm. 근데 더 길면 안 좋고, 나중에 그 자리가 힘주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철근 끄트머리니까, 이게 쇠 끄트머리는 아무리 갈아낸다 해도 이 그냥 전원체보다는 힘이 철근이 더 세겠죠.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똑 부러져요. 이 전원체가 철근에 자꾸 닿다 보면 뭐 상처 나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한 2에서 3cm만 해도 야가 크게 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주시고 끼고, 나머지 벤치가 입이 다 무너진지 보고 칼로 깎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다듬어 주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 까만 건 뭐냐, 캡입니다. 케이블 끝에 우리가 처음 살 때나 뭐 아니면 끝부분에 보면 이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했는데, 요 캡을 저는 씌워줬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씌워 드리질 못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캡을 적당히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아예 모르신다고 하면 전기상에 가서 이 맞는 캡 좀 달라 라고 하시면 될 거고, 요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씁니다. 아무튼 JHLE님, JHLE님 빨리 받아보고 싶대요. 벤치를 지금 현재 쓰는 게 이빨이 나가가지고 빨리 받아보고 싶대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번 달 안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뭐 내 거 좀 빨리 보내달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순서가 다 있는 법이고, 제가 이거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급한 거는 한 8개인가 9개인가 되는데, 그거를 한 목에 만들 거예요. 아마 하루 만에 안 되면 한 이틀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한 목에 만들고 똑같이 가서 이렇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십시오. 만든 사람도 이게 성의를 생각해서요. 내가 이거 만들라고 치면 뭐 날 잡고 만들면 금방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세심하게 정성껏 하려다 보니까 뭐 이거 그냥 용접 태그만 그냥 몇 방 뚝뚝뚝 놓고 그냥 끼고 그냥 쓰세요 이러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이게 부러졌네 어쩌네 크레임이 들어오면 그럼 제가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정성껏 손때 다 묻혀서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수작업이잖아요. 수작업이니까 내가 벤치만 안 만들 뿐이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진득하니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전라도 해남분 윤똥만이라는 분도 답장이 오셨는데 뭐 장인의 손길이 느껴진다. 뭐 감사히 잘 쓰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답장이 왔는데, 그런 글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적으로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고 이발하셨네요 하시는 또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저 벌초했습니다. 벌초했고 이렇게 짧게까지 안 잘라겠는데 너무 짧게 잘라버렸어요. 그 외국 모델 딱 있었는데 머리가 좀 이쁘게 나왔는데 이게 삼식이를 만들어 놨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고 여러분들 그러게 하시고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한테 메일이 와 있어요. 근데 그 번호를 보고 그 문자를 보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물론 오래됐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돼서 이미 이제 제가 만들었다 한 분도 계셨고, 근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잘못 보냈대요. 저보고 문자를. 이제 잘못 보낸 건 아닌데, 그래서 재차 제가 3-4번 확인을 했지만 그분이 맞는데 저한테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누구누구 아닙니까? 라고만 보냈는데 답이 안 오네요. 일단 그건 그렇고,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조금만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간에 뭐 내 거는 누구 거는 빨리 만들어주고 누구 거는 천천히 만들고 그게 아니니까 한 분 한 분 다 정성껏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빨리 만들고 정성껏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